개인적인 서사는 아니지만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개인적 의도는 제가 누구나 이제 살아가면서 상실이라는 큰 어떤 터널을 통과하게 되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전에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그 상실감이라는 굉장히 큰 감정의 파도를 겪으면서 그 상실감 외에 뭐 죄책감이라든지 미안함이라든지 그리움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이렇게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좀 위로를 하도록 해보자. 그리고 영화적으로는 그런 복잡한 감정들을 영화적으로 승화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 영화적 의도로는 이렇게 떨리죠. 너무 떨고 계시는데 조금 호흡하시면서 들으신 말씀 영화 속처럼 영화적인 의도로는 그 무너진 마음을 부축해주는 작은 연대가 삶의 희망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삶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결락되고 남은 어떤 빈 구멍들이 있는데 그 구멍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구멍들로 인해서 나의 삶이 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진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의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화 아카데미 영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기 전에 열린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연기를 재밌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촬영을 했는데 촬영하면서는 더 재밌었고 또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는 더 좋아하는 영화가 돼서 저는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여성 서사의 어떤 이야기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어쨌든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호감이었고 그리고 시나리오의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감독님을 만나고 나서 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워낙 이제 유다인 배우랑 한번 작품을 하고 싶다, 같이 연기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카파 영화에 대한 어떤 전 동경이 조금 있었어서 그래서 이렇게 대본이 저에게 왔을 때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요. 캐릭터도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제 감독님이 이 영화에서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나 그 메시지가 되게 명확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감독님의 어떤 성향 자체도 제가 좀 영화에 되게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되게 지금 긴장을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귀여우시고 또 이제 굉장히 좀 명확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지점이 이 영화에 되게 색깔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좋았습니다. 네. 유다인 배우님도 사실은 그 신인 감독님의 데뷔작이 입봉작이 하시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칭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 처음 만나고 또 두 번째 만나고 또 세 번째 만나면서 감독님처럼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감독님의 말투나 어떤 말하기 전에 어떤 제스처나 어떤 머뭇거림 같은 것들이 캐릭터를 연기할 때 좀 감독님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신인 감독님이시라고 하시지만 저는 되게 촬영하는 내내 도움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면에서 정말 배울 점이 많았고 느끼는 바도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 설정하게 된 그런 계기라든지 그런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감독님의 자신의 그 내용을 좀 투영한 것도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글쎄 제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투영하는 거는 어떤 사람을 잃은 후에 어떤 복잡한 감정 이런 거 정도를 투영했던 것 같고 캐릭터는 저는 미니가 정말
이해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렸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되게 최악의 상황으로 더 빠지고 결국 바닥까지 치게 되는 밑바닥까지 이렇게 기꺼이 보여주게 되는 캐릭터인데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공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렇게 했는데 유다인 배우님이 너무나 200% 이상 소화를 잘해주셔가지고 오카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가 그 절망적인 비밀을 알게 되고 이런 상황에 빠지긴 했지만 오카 같은 경우는 그런 인생의 굴곡을 미니보다 2바퀴, 3바퀴를 더 겪으면서 미니를 받아줄 수밖에 받아줄 힐러 그러니까 원수 같긴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힐러가 되는 그런 캐릭터로 만들려고 했었고요. 태경이는 되게 외로운 아이고 그리움의 대상이 있는데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이제 아버지라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갈망, 그리움의 어떤 갈망을 가지고 사는 젊은 제주 친구 이렇게 해서 그리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다 재밌고 그랬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던 거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요.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오면서 차 안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가장 크게 이 영화를 하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어떤 장면은 마지막 촬영하고 나서 은지 언니랑 공항에서 헤어졌는데 거기서 되게 아쉬웠어요. 헤어지는 게 그냥 친해졌다는 거 이상으로 뭔가 애틋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김모카 잘가 이렇게 헤어졌던 기억이 나요. 네. 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더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저 또한 다인 배우를 이 작품 이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작품을 하면서 좀 더 이제 그 다인 배우에 대한 어떤 깊이라든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런 지점에서 되게 좋은 친구가 생겼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 촬영 때 이제 표현은 잘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어서 촬영이 끝나고 나서 가끔씩 제가 치근덕대거든요. 너무 보고 싶고 또 이제 민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도 저한테는 더 와닿았기 때문에 네, 그랬습니다. 네. 제가 이제 틀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많이 연습을 했는데 연습을 하는 공간에서 이제 뭐 식사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노래를 해야 됐거든요. 연습을 해야 됐고 그래서 굉장히 귀찮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연습생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셨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나온 그 노래가 잘 때도 한 달 동안 맴돌아 정도로 연습생이었죠.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았어요. 네. 하경 배우님 노래를 직접 다 하시고 거기에 대한 또 에피소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아노를 이번에 처음으로 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도 굉장히 피나는 짧은 기간 동안 이틀 동안 그걸 다 연습을 너무 해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완전 소화했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감독님이 한번 좀 하경 배우에 대해서 성실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피아노 촬영 에피소드 어땠는지 제가 왜 연습을 또 이틀밖에 안 주셨는지 음악 감독님이 부산에 사시는데 긴급 레슨을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경 배우님이.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한 이틀 정도 후인가 그 데모 MP3를 그 매니저님께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녀가 1절 완곡을 피아노 치면서 다 부르시더라고요. 그 녹음을. 그러니까 이틀 동안 얼마나 저거를 연습을 했기에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친구가 저렇게 거의 완곡에 비슷하게 소화를 할까 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얘 음악 천재 아닐까?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